중학교는 또 어떻게 역사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우리 여기 계신 연현중학교의 조정민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연현중학교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조정민이라고 하고요. 일단 PPT부터 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제가 3학년을 지금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4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공고교육 과정 하에서 이제 내용들이 구성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한국사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어떻게 보면 흥선대원군부터 대한민국 역사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게 웃으면서 가르쳐 주고 싶지만 웃으면 안 되는 그런 주제들이고, 세계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윤리나 사회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사실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더 와닿을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아이들이 좀 삶의 의미나 혹은 뭐 윤리의식, 도덕성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수업을 좀 많이 구상하고 전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3학년이 이제 1호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구석기 시대 그 돌덩어리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게다가 이제 2학년 때 학생들이 이제 좀 세계사를 먼저 다루다 보니까 뭐 이제 지필고사도 평균 점수가 뭐 50점이 넘을랑 말랑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아이들한테도 초반에 물어봤을 때 역사가 매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전에 이미 2학년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역사라고 하는 과목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걸 느껴서, 그러면 일단은 강의식으로 좀 기본적인 개념들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2시간이다 보니까 모둠 수업을 많이는 못하더라도 모둠 수업을 할 때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다음 가볍게 할 수 있는, 뭐 삶의 아주 거창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에 조금 친숙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구상을 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삼국시대 관련해서 이제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의 어떤 그 업적들에 대해서 이제 쭉 배우게 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수업을 하고 모듬 활동을 좀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거 아직 그 수업은 못 했어요. 그래서 수업 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여기 계신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좀 코멘트나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 주제는요, 삼국시대 최고의 왕을 선발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좀 잡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좀 방학 때도 해볼까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올해 굉장히 중요한 선거들이 많았었잖아요. 뭐 대선도 있었고, 그다음 지방선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 학교 내에서도 사실 선거들이 매년 있어 왔는데, 이 학생들이 그 선거 과정, 그다음에 후보자가 출마하고 그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선거까지 진행되는 이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그래도 조금 같이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용 정리 차원에서도 그게 좀 학생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요런 어떤 활동을 일단 먼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국시대 각국의 대표적인 왕들의 업적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성취 기준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수업 진행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거꾸로 수업이나 아니면 전면적인 모둠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어떤 열정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역사적인 내용들이나 개념들을 알지 못하고 사실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고,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식으로 아이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모둠 활동을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매 주제마다 모둠 활동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좀 평가와의 연계성 관련해서 조금 고민이 많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사정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평가를 이제 좀 구성함에 있어서 여러 활동들도 같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평가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들을 제가 패들렛이라든지 아니면 제 개인 이제 어떻게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을 해서 그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조금 그래도 그 기록되는 어떤 그 수업들을 좀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 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강의식이 정말 뭐
뭐 최모 선생님이나 설모 선생님처럼 뭐 굉장히 재밌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강의는 매번 재밌을 수 없거든요. 제 수업에도 자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활동만은 쉽고 재밌게 좀 진행하자는 고민에서 이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수업 구성은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모듬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모듬은 제가 일단은 아이들 그 3명에서 4명으로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성별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뭐 남학교나 여학교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제 중학교는 이제 남녀 공학이 훨씬 당연히 제일 많다 보니까 이게 성별을 이게 그 반반씩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정말 다들 하셨겠지만 정말 성실한 남학생 아니면 여학생이 없는 모듬 활동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제 원칙은 여학생이 1명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서로 간에 또 눈치도 보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그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구성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은 모든별로 논의를 해서 삼국시대 이제 왕들을 쭉 배웠으니까 대표하는 왕 1인을 좀 선정할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설명도 했고 이제 아이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제 1명을 선정을 할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배운 내용을 사실 삼국시대 왕들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내용들 정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제가 일단은 교과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좀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왕의 업적을 정리하도록 일단은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업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영토학장도 있을 거고 불교 수용도 있을 거고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있을 텐데 사실 사람의 성향이나 그다음에 내가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들은 계속 반복이 되거나 그 내용에서 확장돼서 발전이 되거나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 쉽게 고쳐 못 쓴다고. 그래서 그 왕의 어떤 업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왕이 만약에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왕의 이제 선발이 된다면 상상 가능한 공약이 무엇일지 한번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한번 작성해 봐라 라고 하는 미션을 좀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선거 포스터도 있잖아요. 뭐 대선도 그렇고 지선도 그렇죠. 그래서 선거 포스터를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사실 미리 캔버스를 좀 활용할 줄 알아요. 미리 캔버스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활용할 줄 알아서 이제 그걸로 좀 이제 깔끔하게 만들면 더 보기가 좋으니까 만들지 아니면 도화지에 작성을 할지는 좀 결정하지 않았는데 활용을 잘하는 모드만 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고민 중에 있는데 어쨌든 선거 포스터를 좀 작성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든별 발표를 하고 아까 그 공약을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발표하는 식으로 수업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단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왼쪽에 보이다시피 일단은 활동지를 제가 제공을 했어요. 선정한 인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적 정리, 그 다음에 그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왕의 성향을 좀 약간 나름대로 고려해서 앞으로 만약에 선발을 한다면 내세울 공약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그리고 선거 포스터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여기 적고 이제 그려보게끔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모든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항상 할 때 그냥 사실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모델링에 굉장히 좀 많이 소홀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에게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가이드라인은 제공을 조금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PPT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그 모델링과 그다음 유의사항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이고요. 요것도 역할 분담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모듬장에게 조금 롤을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좀 이건 개인차긴 한데요. 아이들에게 저는 그 아낌없이 좀 돈을 쓰는 타입이라 그래서 간식으로 좀 많이 꼬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식을 제공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요. 모델링 얘기를 계속 하자면 일단은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모델링을 하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조선 시대에 배웠던 위만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만을 선정을 했고 이제 정치 이제 내용 이제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진출했다. 그러면 그리고 경제 한과 한반도 사이의 중개 무역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철광산 개발하고 뭐 좋은 기술 개발, 뭐 철기 문화를 들여왔으니까 뭐 그런 내용들을 일단을 정리를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요 내용이 이제 그 정리 내용이네요. 어차피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정리 내용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요거는 배운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영토 확장을 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진출을 해서 곡창지대, 뭐 교역로 이런 것들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 뭐 이런 어떤 좀 제 나름대로 상상을 일단 모델링해서 적어놨고, 그다음 경제도 마찬가지로 중개 무역뿐만 아니라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사실 고조선만의 또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 개발하면 더 좋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그리고 철광산 이제 철기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철광산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좀 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의 상상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모델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포스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위만 그림 있고 기호 1번 위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조선 발전의 1등 공신, 뭐 이렇게 경제와 외교의 강한 왕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조금 한번 제작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좀 제작물을 보고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좀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주의점 말씀을 안 드렸네요. 주의점은 일단은 역할 분담이 사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좀 돼 있지 않아서 아까 초반에 썼던 역할 분담은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모둠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확실하게 좀 아이들하고 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이거는 여쭤보고 싶은 건데 선생님들께 이 공약 작성이 과연 학습 차원에서 도움이 될까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사실 선택하는 왕이 대부분 인기 있는 왕일 것 같아요. 뭐 광개토대왕, 뭐 장수왕, 뭐 진흥왕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왕들을 조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조금 겹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뭐해서 저희가 7모듬까지인데 7모듬이 다 광개토대왕이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혹시 선생님들의 좀 의견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민 선생님의 수업을 너무 재밌게 항상 보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또 중학교가 가지고 있는 또 이게 발랄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잡으면서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현실적인 부분을 연계시킨다는 게 사실은 우리 역사 교사들이 가장 꿈꾸지만 항상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방금 보이는 것처럼 위만 이해를 했다면 위만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배우고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이 공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역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로 얘들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발전과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과정이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던 부분 중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이제 나라를 뭐 어떻게 중복된 인물을 선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려가 있으신데 저도 이런 유사한 활동을 한번 해봤었는데 애들이 진짜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많이 이제 듣고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경향이 있어서 저가 했던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 나라를 선택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먼저 어떤 모듬들은 고구려 내 왕을 고르게 하고 고구려 왕이 3명 이상 쿼터가 정해지면 다른 조는 백제가 신라에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 분산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조금 더 다양한, 그리고 그 왕의 특색이 있잖아요. 정복 군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문화 군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좀 특색 있는 왕들을 배치해 주는 것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또 좋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자료 부분도 저도 좀 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어서 또 요거는 또 선생님들의 얘기를 함께 들으면서 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와 함께 또 조정민 선생님에게 여쭤볼 사항이 있는 선생님 있다면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기 그 PPT 잠깐 좀 네. 공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그 공약 작성이 과연 학생들에게 학습 차원에서 도움이 될까? 저는 오히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시로 들어주신 게
위만의 이제 중개무역, 그러니까 고조선의 중개무역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고조선 그러니까 교과서에 서술된 그 내용은 그냥 남쪽의 진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였다. 이렇게만 서술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진짜 당시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라는 고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한 사실일 뿐이지 그것이 당시 민중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아까 그 위만 그 공양에서 보니까 중개무역뿐만 아니라 특산물을 개발해서 수출하겠다라는 공약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아 진짜 상인들은 일단 뽑아주겠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네들의 어떤 이득을 대변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아 이게 중개무역이라는 게 단순한 우리랑 떨어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당시 상인들한테는 뭐 되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국시대 여러 왕들이 했던 업적들을 아이들이 되게 재기발랄하게 공양으로 재구성을 하면은 진짜 죽어있는 역사가 아니라 그 공약이 바로 우리 국민들 백성들한테 그 당시에 백성이니까 그때 그 국민들한테는 좀 살아있게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왕을 선택하여 중복된다면 이것도 저도 나름 고민을 좀 해보긴 했는데요. 아니면은 모든 별로 가치를 좀 우선적으로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봤어요. 영토 팽창을 좀 우선시할 건지 아까 이영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내부적인 체제 정비가 좀 필요할지 그런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좀 가치를 선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을 선택하면은 조금 덜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진짜 기대되네요. 이거 어떻게 예. 진짜 이거 어떻게 맞아요. 할지. 그리고 딱 되게 흥미로웠던 게, 진짜, 이거는 그 왕을 내세우고 선거 캠프에 참모가 된 듯한 느낌? 내가 예, 좀 선택한 그런 이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약을 어떻게 내세울지, 그리고 그 공약을 일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게 할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수업일 것 같아요. 투표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딱히 궁금한 점이라고는 저는 없고 일단은 이런 선생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답변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하고 코멘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정민 선생님의 이야기도 너무 저희가 흥미롭게 들으면서 우리 권정현 선생님이 했던 아이디어를 또 조정민 선생님이 또 해보면 또 나중에 후토크 할 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정현 선생님께서 방금 누가 관리가 될 상인가라고 하는 사실 그 파트가 되게 지루한 파트잖아요. 근데 그걸 또 되게 재밌게 학생들에게 워드 클라우드로서 학생들의 그 민의를 반영했듯이 그거를 조정민 선생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왕들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이렇게 또 워드 클라우드로 보여준다면 공약들을 보여준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그 왕에 대한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이해 감각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두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나눈다라는 게 이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혼자 있으면 각자 단절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연결돼서 내가 쓸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이게 우리 배움들이가 또 함께 나누는 그리고 이야기하는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